기출 필수 지문과 유사 문제들이 기본서 순서로 각 단원마다 문제로 구성되었고 문제만 풀어도 정리 및 암기가 됩니다. 학원, 기본서, 영상을 이용한 학습하신 후 단원별 합격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나가는 시간 관리 습관이 길러집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소리 위주로 들으시고 큰 화면에서는 큰 화면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과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서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설명 이미지나 이해만 반복하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 익숙해지는 반복적 암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법 총론단원입니다. 계약의 종류, 계약 성립의 모습,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동시행항 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권의 행사와 효과에서 출제되고 법조문에 대한 정리가 필수입니다. 총 40문제 중 4문제에서 7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는 비중 있는 단원입니다. 계약법 총론, 기본, 필수, 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번.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2번.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4번.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 5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6번. 비전형 계약이란 민법전에서 규정하는 15종의 전형 계약 이외의 계약으로 제작물 공급 계약이 있다. 7번. 유상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일방이든지 쌍방이든지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이다. 8번.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대가적인 의미, 결련성이 있고 편무계약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던가 결련성을 가지지 않는 계약이다. 9번.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10번. 낙선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을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의사표시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지정행위 완료 같은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1번. 편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는 낙선계약에 해당한다. 12번. 요식계약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분료식 계약이며 전형계약 15종은 분료식 계약이다. 13번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는 계약의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하고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로 나뉜다. 14번 의사표시의 전면적, 부분적 의사표현의 불일치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15번 숨은 불합의란 계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의 미일치는 숨은 불합의를 말하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착오를 말한다. 숨은 불합의의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16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17번 청약과 승낙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18번 청약의 요인에는 구인 광고, 주택임대 광고, 상품 목록의 배부, 기차표 시간 게시 등이 있고 정찰 가격을 붙인 상품의 진열, 자동 판매기 설치는 청약에 해당한다. 19번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3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2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력이 있고 청약이 상호 교차된 때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하도급 계약을 위한 견적서나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라 볼 수 있다. 22번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23번 승낙 기간을 지나 승낙이사 표시가 도달한 경우와 기간을 정함이 없는 청약에 대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 승낙이 도달한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4번 연착의 통지 또는 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5번 청약과 승낙은 모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하나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러므로 승낙은 도달할 때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6번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란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은 유효함으로 얻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27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 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원시적 불능이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상대방은 선에 무과실이어야 한다. 28번. 동시이행한 변권은 쌍무계약이며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있어야 인정된다. 29번. 동시이행한 변권은 편무계약이며 별개의 원인의 채무이고 선이행 조건 계약이거나 부수적인 의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 사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계에서는 동시이행한 변권이 소멸한다. 30번. 선행의 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제4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31번. 동시이행한 변권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원흉시 상환이행 판결을 받으며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동시이행 청구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하다. 단, 자동채권은 인정이 안 되고 법원은 원흉이 없는 한 직권으로 한변권을 존재를 고려할 수 없다. 32번.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33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보증금 반환 의무와 등기되님 차권 말소 의무,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수급인의 일의 완성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34번.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 토지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이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35번.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재산권 이전이 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 부인,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위험부담이라고 한다. 36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 경우에만 문제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점유,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7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8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9번. 매수자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0번. 근로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받아 근로하였을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4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는 계약이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42번 제3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43번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44번 제3자가 행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45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붙이더라도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6번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7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보상계약 관계의 기한 동시이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8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대가관계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9번 낙약자가 제3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0번 의사표시의 선의에 제3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호받아 사기로 취소할 수 없지만 수익자 을은 계약의 직접 관련자이기 때문에 낙약자 을은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제6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51번 해제란 단독행위로 완전 유효한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52번 약정해제권은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도 적용되나 법정해제권은 채권계약에서만 가능하다. 53번 해제는 해제권자의 의사표현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소급표는 법정해제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5번 부동산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56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해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57번 약정해제는 약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이 해제하는 경우로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원상회복 의무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58번. 법정해제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채무불이행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59번.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불완전 이행에 추환해 불가능, 채무자의 미리 이행거절의사 표시, 최고배제 특약, 담보책임상의 해제권, 약정해제를 들 수 있다. 60번.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제7절 기본, 필수, 암기. 61번.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간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62번.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표시할 수 없다. 63번.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1인에 대하여 소멸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64번.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의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야 한다. 65번. 계약이 해제 전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등기나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물권자이어야 보호된다. 66번. 계약이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는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67번.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인 경우로 계약의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을 취득한 자, 급부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 자,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자산이 된 매매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 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68번.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경우로 해제에 의한 소멸되는 채권의 양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이다. 69번.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70번. 해지는 일방적 의사표현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으로 계속적 계약에서 인정되고 계약은 장래에 대해 소멸하며 합의해제와 합의해지는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제8절 기출문제입니다. 1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1.
고객에게 부당한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본다. 2.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 3. 보통거래약관은 신뢰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제한 해석해야 한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보통거래 약관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키포인트. 보통거래 약관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답은 5번입니다. 2번.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회. 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2.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5.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키포인트.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답은 5번입니다. 3번.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에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1.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2.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로 표시한 경우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키포인트.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4.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5.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키포인트.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긴다.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는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요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키포인트.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1회. 기억,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 니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리을,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이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1. 리을. 2. 기역, 니은. 3. 기역, 리을. 4. 니은, 디귿. 5. 기역, 디귿, 리을. 키포인트.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우선하며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키포인트.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1.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키포인트.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청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키포인트.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매도인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5회. 1.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병이 수익이사를 표시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병이 수익이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키포인트. 보상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가관계의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1.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해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키포인트.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티격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할 수 없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1.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최고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일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키포인트.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답은 4번입니다. 13번.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30회. 기억, 계약해제 전 그 계약 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 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디귿,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1. 기억 2. 기억, 니은 3. 기억, 디귿 4. 니은, 디귿 5. 기억, 니은, 디귿 키포인트, 계약해제 전 그 계약 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 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가 제3자에 해당한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 합의해제 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그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키포인트, 계약의 합의해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답은 3번입니다.